전 세계에 불어닥친 배터리 전쟁. 누가 이 배터리 전쟁에서 최후의 승자가 될까? 글로벌 기업들부터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까지 지금 세계는 2차 전지 시장 선점을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기존에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내연기관차들이 결국은 이제 시간적인 문제인데 다 전기차로 바뀐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 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규모도 2022년 855억 달러에서 2030년이면 5,176억 달러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 다가올 미래, 우리 사회 전반에 2차 전지가 활용된다는 의미다. 국내 중소 중견 기업들의 발걸음도 그만큼 빨라지고 있다. 2차 전지 시장을 어떻게 누가 좀 더 잘 만들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 되는데, 코스피 기업인 EN플러스도 2차 전지 사업 경쟁력으로 턴어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다. 2차 전지 신소재 사업을 진행할 때 계속 도전하다 결국에는 최후에는 성공하는 국내 소방차 제조 1위 EN플러스. 이러한 EN플러스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바로 2차 전지다. EN플러스는 2차 전지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전라북도 김제시의 자유무역지구. EN플러스 공장에서 제조된 소방차들이 거센 눈발을 헤치며 선적을 위해 마산항으로 이동을 시작했다. 이날은 제조된 소방차들이 필리핀으로 수출길에 오르는 날이다. EN플러스는 50여 년간 소방 차량과 특장차,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방 장비 제조를 전문으로 해온 기업이다. 안전이라는 키워드 아래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기업 철학으로 성장해왔다. 1966년에 소방산업공사로 시작을 해서 현재 기업 연역으로는 50년 이상 된 회사예요. 저희가 B2C를 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아는 분이 없지만 지나가시는 소방관님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EN플러스라는 회사는. 이유는 이제 저희가 현재 소방 차량 쪽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를 몇 년째 지금 달리고 있고요. 국내 기업 중에서는 가장 많은 차량을 해외에 소방 차량을 수출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전체 연간 생산 대수로만 따지더라도 국내에는 저희를 따라올 회사는 없을 정도로 차타 공인 소방 차량 쪽에서는 1위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EN플러스는 소방 차량을 필두로 2003년 유가증권 시장 상장 이후 국내외 소방차 시장에선 매년 평균 2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2017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현재는 필리핀,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등 여러 국가에 소방차를 수출하며 EN플러스라는 이름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최근에는 필리핀 소방청에서 발주한 소방차 제조가 한창이다. 최근 2년간 필리핀으로 공급한 소방차만 200대가 넘는다. 상부 바디 구조물을 주로 제작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주로 이제 저희가 공장이 소방차 중에 펌프카 있고 물탱크 차도 있고 고성능 화학차도 있는데, 현재는 수출용 필리핀에 수출용 펌프 바디를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소방차 제조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사업에도 사활을 걸고 있는 중이다. EN플러스가 2차 전지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한 건 지난해부터다. 추석과 같은 장비입니다. 작년 말 소방차와 특장차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에서 전기차와 2차 전지 소재업체로 사업 전환을 위해서 경영 전략을 수립한 본 EN플러스가 첫 번째로 양산 설비가 입고되는 저희에겐 아주 뜻깊은 순간입니다. 그간 누군가 제게 EN플러스가 무슨 회사냐고 물어보면 소방 특장차와 일반 특장차를 제작하는 업체고 신사업으로는 신소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다면, 오늘 이후부터는 저희 EN플러스는 2차 전지 소재 제작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날 EN플러스가 새로 만들어진 신소재 공장에 들여온 설비는 모두 4가지. 믹싱기와 코팅, 슬리터, 롤투롤 장비로 모두 2차 전지 제품인 전극 생산에 쓰이는 장비다. 일반적으로 전기 자동차는 엔진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동력을 발생시키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차체 중앙 하단에 배터리 팩을 장착하고 있다. 배터리 팩이 엔진 역할을 하는 것이다. 즉, 배터리 팩의 용량이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결정한다. 그 배터리 팩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2차 전지다. 예, 2차 전지 한마디로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2차 전지라는 것은 보통 한번 충전을 했다가 이걸 다 쓰고 나서 다시 또 충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걸 2차 전지라고 그러고요. CO2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이제 더 이상 내연기관차는 판매를 못하게 이미 규정을 해놓고 있고, 그러면서 전기차로 돌아가는 그 전환되는 대세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미 시작됐고, 이미 전 세계 글로벌, 작년 같은 기준으로 볼 때 10대 중에 1대는 전기차로 바뀌었어요. 2차 전지는 지금 전 세계적인 흐름. EN플러스는 이 배터리팩 제조에 필요한 소재, 양음극 전극, 방열 소재 개발 등에 뛰어든 것이다. 공장과 설비까지 모두 15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신사업에 과감하게 투자했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많은 반대들이 있어서요.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는 사업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맨파워가 감당이 되는 일인가요? 너무나 특화된 전문 분야인데, 이런 얘기들 굉장히 반대가 심했었습니다. 반대가 심해서 초기에 굉장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굉장히 슬로우 스텝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그러면 이게 우리가 가능한 건지 한번 검토를 해보자. 많은 부분 의견 교류를 하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3개월간 연구 개발을 하고 임원들한테 다시 성과를 발표를 하고 다시 이 의견을 교류를 하는 시간을 또 갖자. 흐릿해 보이기만 했던 2차 전지 신사업. EN플러스는 소방차 기업에선 자타공인 넘버원 기업이지만 2차 전지 사업과 관련해선 그야말로 황무지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시도하는 건 모두 맨땅에 헤딩 그 자체였다. EN플러스 처음 입사할 때 풍경을 말씀드리면 참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 사실 재작년에 들어온 저희 개발팀장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 조직에 당하지 않았을까?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뭘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컴퓨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시간은 주어졌고 업무는 이제 미션은 주어졌는데 실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고. 지금은 연구시설과 생산 공장을 갖췄지만 사업 초기에는 대학교와 인근 빈 실험실을 전전하기도 했다. 저희가 장비가 없을 때는 그동안 또 그 유대 관계를 같이 맺은 대학 교수님이나 또 그 2차 전지 업계 종사자분들 남는 시간에 특히 밤에 가서 실험도 많이 하고, 학교에 갔을 때는 실험용 테이블 이만한 한 2m 정도 되는 에어컨도 안 나오는 그 학생들이 다 퇴근하고 나서 거기 가서 그 테이블에서 연구하고 실험하는데, 이러한 노력의 결과일까 전문가를 하나둘 영입하기 시작해 지금은 2차 전지 사업을 담당하는 신소재 사업부에만 약 70여 명의 전문 인력과 연구 생산직 직원이 근무 중이다. 지난해 방열 공장과 신소재 공장을 잇따라 준공하며 신사업이 보다 선명하게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 사이 200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CNT 소재의 공급 계약까지 따내면서 첫 결실을 얻어냈다. 신사업을 추진한 지 불과 3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그때 1년 전,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앞으로 3년 뒤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로드맵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했지만 그게 정말 됐다라는 것 자체가 그때 너무 좀 감개무량했고요. 그린에너지와의 계약은 그날 집에 걸어서 왔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굉장히 기분 좋았습니다.
이게 단순히 저 혼자 고생해서 된 거는 아니고 당연히 현재 임직원들, 현재 지금 시소재 사업팀이 굉장히 오랜 기간 노력을 해서 이뤄낸 성과라서 다 같이 기분은 좋았겠으나 저는 그날 집에 들어갈 때 진짜 어떻게 걸어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이뤄낸 성과였고 그 성과로 인해서 저희가 나갈 수 있는 길이 너무 명확해졌고 모든 게 좀 더 뚜렷해졌었어요. EN플러스는 현재 전북 김제시의 신소재 공장과 방열 공장 2개 공장을 가동 중이다. 신소재 공장에선 2차 전지 양극재와 음극재 전극을 생산한다. 연간 5만 대의 전기차에 쓰일 수 있는 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 바로 옆 방열 공장에선 방열계 필러와 방열 필링겔 등을 생산하고 있다. 전극이 전기 자동차의 기초 에너지원이라면 방열계 필러와 필링겔은 2차 전지 배터리가 발열 등으로 화재나 폭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제품들이다. EN플러스는 2차 전지 사업 분야에서 후발주자로 시작했지만 제품 품질에서만큼은 자부심이 크다. 제가 2차 전지 기술팀장으로서 느끼는 프라이드는 저희들 제품이 세계 어느 제품과도 경쟁해도 뒤지지 않는 품질, 동일한 품질, 산포 없는 품질을 만들고 있다고 자신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저희들이 검사 게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동일한 품질을 출하하기 위해서 검사 게이트를 강화를 해놨습니다. 품질 인증은 고객사 확보로 이어졌다. 최근엔 전극은 현대자동차, 방열 소재는 삼성 SDI에 납품을 진행하는 벤더 등록을 마무리하고 현재는 샘플 물량을 공급 중이다. 게필러 같은 경우도 이제 아마 후발주자들 많이 뛰어들긴 하는데 저희처럼 이제 국제자동차 품질 기준을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이 거의 없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기차에 있어서 2차 전지는 결국 원가 싸움인데 배터리가 이제 예전에는 셀 모듈 팩, 근데 지금은 셀 팩을 가면서 배터리 열이 많이 나고 또 고수명, 고용량, 그리고 고출력의 배터리.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배터리를 많이 쓴다는 거는 사람의 심장처럼 심장이 운동을 하면은 열이 나듯이 그 열을 식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용량 그런 배터리 자꾸 개발되니 저희 같은 방열 게필러 업체를 찾는 데가 많은 거죠. EN플러스를 소방차가 아닌 2차 전지 사업으로 브랜드 마케팅을 해야 하는 직군의 어깨도 그만큼 무거워졌다. 영업 마케팅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큰 어떤 부분들은 우리의 어떤 모든 내부의 리소스의 노력들이 우리 고객들한테 잘 어필될 수 있도록 잘 포장하고 디자인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고객들한테 어필을 해서 우리 제품이 정말 신뢰받는 제품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업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제 홍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첫째는 이제 우리의 어떤 제품에 대한 성능 확보, 그다음에 이 타사와의 어떤 차별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매년 초 세계인들의 시선은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쏠린다. 첨단 가전과 미래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대규모 전시가 매년 이곳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바로 세계 최대 규모 가전 IT 박람회인 CES다.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주관하는 CES는 1967년 미국 뉴욕에서 처음으로 전시를 시작해 올해로 56회를 맞은 오랜 전통을 자랑하고 있다. 삼성과 LG, SK 등 국내 대기업은 물론 아마존과 구글, TCL, 파나소닉, 존 디어 등 수천 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한데 모여 신제품과 기술 트렌드를 선보이고 세계 각국 기업 관계자들이 만나 비즈니스 장을 마련한다. 올해 CES에는 약 170개 국가에서 3,100여 개의 기업이 참가했고 약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들었다.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이 전시회에 EN플러스도 모습을 드러냈다. EN플러스가 CES에 참가한 건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기 위해서다. Are these batteries being used for vehicles or? Yeah, for I believe you already in know. Korea? Oh yes, yes. So this is all produced in Korea. Interesting. 현재 그 배터리 같은 경우는 미국이 가장 자동차를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보다도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CE쇼에 참가를 했고요. 더군다나 이제 이번에 CE쇼를 참가할 때 현재 오늘 첫날인데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 회사가 저희 부스에 방문해서 저희랑 기술적 그리고 마케팅적으로 상담을 좀 많이 했습니다. EN플러스가 글로벌 시장에 집중하는 이유는 확장성이다. 크게 3대 시장, 북미, 유럽, 중국을 보시면 되는데 전 세계에 지금 새로운 차가 매년 팔리는 게 보통 한 8,500만 대 요 수준으로 봐지는데 올해 1,000만 대가 그중에서 1,000만 대가 이제 전기차로 팔렸고요. 2030년 가면 이제 8,500만 대 중에서 거의 6,000만 대가 다 전기차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전기차로 바뀌면 이게 필요한 배터리는 요게 2030년 가면은 뭐 거의 한 4,000기가와트아워. EN플러스가 CES에서 선보인 건 자체 개발한 각형 배터리와 방열 소재, CNT 도전제 등 20여 개 제품. 모두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제품들이다. 특히 이 전시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롱타입 각형 배터리가 많은 관심을 받았다. I'll send a written overview of our technology, and also kind of some applications. And I guess the other question, focusing primarily on EV or also interested in smaller energy storage, I think mobility like fork trucks and things like that also. 국내 최초로 공개한 롱타입 각형 배터리는 길이는 600mm, 폭 120mm로 국내 업체가 공개한 각형 배터리 가운데 가장 긴 모델이다. EN플러스가 각형 배터리에 집중하는 이유는 충격에 의한 안정성과 효율이 다른 형태의 배터리보다 우수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현재 출시된 제품들은 가장 많이 요구하는 각형 배터리, 그리고 각형 배터리에서도 세계 최대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600mm, 그 용량은 기존 배터리보다 2배 큰 300에서 380 암페어와 용량을 가진 배터리가 되었고, 각형 배터리를 감싸고 있는 알루미늄은 에너지 밀도를 더 높게 만들고 배터리팩의 무게를 줄일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게 EN플러스의 설명이다. 이번 CES 전시 기간 EN플러스 부스에 방문한 기업은 500개사 정도. 첫 참가치고는 높은 관심이다. 저희들이 기대했던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제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글로벌 고객들이 찾아왔고, 또한 거기에 따른 이 글로벌 고객과의 협의가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 가장 큰 성과로 볼 수 있겠고, 잠시나마 부스에서 숨 돌릴 틈이 생기면 곧장 전략회의가 시작된다. 완전 초격차 전략을 가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온 소재에 대한 평가를 더 잘해야 되는데, 이제 현상 수준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거를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당연히 이제 센터장님은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셔서 직접 챙겨 좀 주시는 게 맞아요. 체크리스트를 해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CES에 방문한 최용인 대표도 감회가 남다르다. 저희가 기존에는 그 개발해왔던 과정들에 대해서 고객들한테 알리고 설명하고 조금 더 널리 저희 브랜드를 알리는 시간이었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판매할 수 있는 양산 제품을 가지고 나왔다는 첫 번째 큰 의미가 있고요. 오늘 이번에 나와 보니까 조금 꼭 대항해 시대에 뛰어든 기분이에요. 저희보다 더 앞선 생각들을 하고 있는 업체들도 많고, 그래서 또 한 번 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EN플러스의 2차 전지 고객사인 그린어지도 CES 혁신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그리너지가 개발한 리튬이온 스타터 배터리가 내열성과 친환경성 등이 골고루 인정받은 건데 EN플러스의 2차 전지 전극이 사용됐다. 2차 전지 첫 번째 고객사의 의미 있는 성과. EN플러스 직원들이 함께 기뻐하는 이유다. 이들은 모두 같은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제가 당연히 월드 베스트 2차 전지 아니겠습니까? 그 기술팀장으로서 그 경영진의 경영 방침을 충실히 따르고 또 그게 우리 회사가 월드 베스트의 회사로 굳건히 있으기를 바라는 게 저의 희망입니다. 첫째, EN플러스는 6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100년을 준비해야 되는 100년 기업으로서의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복기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임직원들이 행복하고, 우리 주주들이 행복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고객들이 행복한 행복기업을 만들어가는 게 제가 해 나가야 될 그런 사명, 미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꿈을 이뤘다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아무래도 사람이 배고파서 밥을 먹으면 눕고 자고 싶듯이 제가 이미 꿈을 이뤘다고 하면은 저희 EN플러스의 2차 전지 관련된 신소재가 더 이상 발전이 없겠죠. 예, 그래서 아직 꿈은 이루진 않았고 가시권에 왔다. 누구나 몽상가가 결국에는 꿈을 이루기 마련이죠. 저는 EN플러스가 시총 10조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시총 10초라고 한다면 저희가 더 이상 주식 발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 주가가 한 20만 원 정도 돼야 저희가 시총 10조가 될 거예요. 시총 10조라고 딱히 어떤 의미가 있어서 저희가 10조를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신소재 사업이 안정적으로 향후 2년 안에 자리를 잡는다면 저희는 시총 10조는 거둬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목표는 EN플러스가 시총 10조가 되는 날까지 끊임없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지금 이 순간 EN플러스에게 2차 전지 사업은 회사의 미래이자 누군가의 꿈, 그리고 개인의 목표가 모두 담겨 있다.